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주말이네요. 그쵸? 이제 주말이 되네요. 숙제가, 아니, 숙제가 몇 번까지였죠? 네, 숙제가 50번까지였어요? 그래요? 네, 그럼 숙제를 잠깐 보고요. 네, 미리 얘기하고 하는 게 좋으니까. 원방이 많이 있네요. 끝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탈주하겠네요. 끝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은, 끝까지 말고 한 100개 정도만 할게요, 그러면. 100개 너무 많아요? 태희가 이제 선생님 스타일을 알아서 이제 약간 100개 낸다 해도 일단 표정 관리하고부터 이제, 잘했어. 그러면, 근데 접방은 좀 해야 되는데. 접방이 너무 많다. 네, 일단은 449번을 생각하고 있을게요. 449번. 알았죠? 네. 숙제는 이제 100문제 좀 안 되게 해볼 예정이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이론 설명 잠깐만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해볼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문제에서 선생님이 대표 문제를 다 풀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시게 될 거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좀만 열심히 잘 해주시면 선생님 생각인데 이거는 좀 나중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의 내신까지는 선생님이 함께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밑에 학년 내신은 아마 선생님이 좀 이제 하지 않고 특강 정도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의 고등학교 생활까지는 같은 선생님이 할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다행이죠, 그쵸? 밑에 학년은 내신은 같이 안 할 거고 이제 어려운 문제만 좀 푸는 특강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직은 좀 더 봐야겠지만 아시겠죠? 그쵸? 네, 여의치 않으면 내년까지는 할 수도 있는데 후년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소중한 시간이야. 열심히 하자고 같이. 그치. 자, 일단은 원의 정의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거는 사실 일단 정의하기 전에 원의 시그니처 먼저 할게요. 원의 시그니처는 약간 여기다가 다른 색깔로 좀 써볼게요. 다 아시겠지만 원의 시그니처. 예, 시그니처가 뭐냐면요. 태희야 뭐야? 원의 시그니처? 중심, 반지름. 맞아요. 중심하고 반지름이고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중심과 반지름이면요. 끝났습니다. 원이. 결정됐어요. 이게 원이 끝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심이 뭐 여기 3,5야. 반지름이 2야. 그럼 그런 원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 원이 누군가를 아는 순간부터 이제 이 원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한 순간부터는 문제를 못 풀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쵸? 원의 방정식도 알게 될 거고 반지름이 2짜리니까 원의 방정식 x-3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4야. 이런 걸 다 이제 아시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럼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건우나 태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학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쪽에 자꾸 치중하셔야 되는 게 결국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내가 틀리는 걸 어떻게 안 틀리게 만들까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거든요. 이미 여기 있는 마필 문제 중에 제가 안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7, 80%는 맞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풀어보시면 알잖아요. 이번에도 원을 제가 문제를 냈는데 잘 풀어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거를 내가 해야 될까를 봤을 때 항상 어려운 문제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0%의 문제를 풀 거고 20% 정도 틀릴 건데 그 20%의 대부분은 각각의 시그니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면 또 풀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를 막 박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게 안 풀리네? 근데 이게 단원이 어디지? 원이네? 원의 시그니처 뭐지? 중심과 반지름.
그럼 나 중심이랑 반지름 구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자. 혹은 그림에서 중심이랑 반지름 어딘가 막 보조선 치고 점 찍고 해보자. 이러면 풀리거든요. 이거를 빨리 느끼셔야 돼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 풀 때 선생님도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다 맞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맞을 수 있어. 왜냐면은 너무 어렵더라도 결국 그 문제에 핵심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단원에, 그치? 그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안 풀리면 그쪽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문제가 풀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가보면 중심과 반지름인데 일단 원의 정의 이제 들어가 볼게. 원의 정의는 이래. 야, 고정된 점이 있대. 고정된 점이 있대. 누군가 지정해 주는 거야. 네, 바깥에 수많은 점이 있대. 바깥에 돌아다니는 이런 x, y라는 점이 있대. 이 점은 일단 쓰시고, 이 점은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막 여기저기 있어. x, y는 있을 수 있는데 얘랑의 거리가 딱 r이었으면 좋겠는 x, y들이 어딨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x, y 점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저런 데 있을 수도 있고 거리가 r인 부분으로 다 x, y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걔네를 이어보니까 원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쵸? 걔네 이어보니까 원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걸 그러면 내가 수식적으로 좀 써보면 그러니까 x랑 x, y랑 a, b 사이의 거리가 어쨌든 거리가 이건데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이게 r이라는 거지. 그러면 좀 제곱해서 쓰면은 그니까 이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는 싹 다 원위의 점이라는 거지?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중심이 a, b겠구나.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얘네를 보면서 a, b구나. 반지름이 이렇구나. 이제 이 식을 보고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원의 정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쵸? 태희는 여러 번 듣기도 했고 건우한테는 처음 하는 설명이다 보니까 모든 게 한 번씩은 짚으려고요. 알았죠? 이게 원의 정의이고, 그쵸? 원의 정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원의 결정 조건은 얘기했죠.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고 그 다음에 반지름 쪽이 양수가 나오고 0 안 돼? 알았지? 반지름 쪽 0 안 돼? 이게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 일단 요거 한번 해볼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말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중에 요거 있죠, 요거. 자, 두 원이 있을 때 두 원의 교점과 관련된 식들을 한 번만 점검할게요. 자, 원이 두 개가 있는데 교점이 생기더래. 안 생길 수도 있어? 안 생기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안 생기면 안 생긴 거지. 교점이 생겼을 때 두 교점 있지.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을 수 있어. 점이 두 개니까 직선이 있겠다. 건우는 어제 한창 들었지. 점 두 개면 기울기 생기고 직선 생기고, 그치? 네, 미적분 원 하고 있거든. 그치? 건우까지 미적분 원을 하면 겨울방학 때 건우가 좀 힘내주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세 명은 모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적 원까지는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거네, 그치? 근데 봐봐. 이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너무 쉬워요. 원 빼기 원입니다. 원은 0. 그럼 원 빼기 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원을 제가 ax 제곱 플러스 이렇게 ax 제곱 플러스 by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고 이 원을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자. x제곱 y제곱은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게요. 두 개는 똑같을 거니까. 자, 이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px 더하기 qy 더하기 r은 0이라고 한다 치면은 원 빼기 원은 이 식과 이 식을 빼는 거니까 모조리 옆으로 넘겨준 다음에 빼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 원 빼기 원의 이 원의 방정식이 다 넘긴 이 녀석 빼기 다 넘긴 이 녀석 한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직선을 이제 공통현이라고 부르죠. 공통현이라고 부르죠. 네. 현이 먼저 나실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엔
자, 이런 것도 있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당장 눈에 보이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이 녀석과 이 녀석도 있어요. 그쵸? 당장 걔네 말고도 뭐 이제 가장 작은 애는 이 둘을 지름으로 하는 애겠죠. 그쵸? 가장 작은 애는 지름으로 하는 애. 가장 큰 애는 몰라요. 엄청 큰 애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 큰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좀 큰 애가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원 빼기 K1이죠. K 배의 1은 0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K가 뭐 10이다. K가 10이면 이따시만한 원. K가 뭐 2다. 그러면은 뭐 요만한 원. 이런 식으로 K 값에 따라 수많은 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 알아둘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죠.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설명만 할게요. 원이랑 직선 사이에 만나는 점은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판별식을 해도 돼요. 심지어. 자, 보세요. 직방이 y는 mx 플러스 n이죠. 자, 원방이 만약에 2차식이니까 원방이 있다 치면 y 대신에 이거 다 대입하면 2차식이 나와요. 만약에 접하고 싶다, 한 점에서 만나고 싶다. 판별식 t는 0 써도 됩니다만 너무 복잡해요. 그쵸? 이거 벌써 대입하는 것부터 벌써 머리 아프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뭘 쓸 거예요? 항상 시그니처, 중심과 직선,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제가 d라고 하면은 자, d가 뭐 r보다 작냐, d가 r이랑 똑같냐, d가 r보다 크냐에 따라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겠죠. 둘이 똑같으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이 똑같으면 한 개 만나고 이거는 두 개겠죠. 그쵸? 이렇게 푸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요건데 원과 원이 접할 때예요. 원과 원이 접할 때고 이거 중요하죠. 원과 원이 접할 때는 사실 이걸 좀 많이 쓰는데 얘가 반지름 R1이고 얘가 반지름 R2라고 하면 항상 반지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중심과.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두 개 더한 거의 거리가 같을 거예요. 그쵸? 항상 중심과 반지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좀 이따가 나중에 오늘 말고 아마 다음 시간쯤에는 여기까지 오면은 공통접선에 대한 설명을 하나만 할 거예요. 알았죠? 네. 공통접선은 지금 말고 다음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 말고 이제 심화과정 하나 하고 이제 문제 풀 건데요. 얘는 다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예, 여기는 필기를 안 해도 쌤이 딱히 뭐라 안 할 생각이었어요. 너무 기본적이고 아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이 부분이죠. 원래 용이가 이걸 좀 와서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물론 용이 옛날에 본 적이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그쵸?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접선이죠. 원의 접선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한번 외워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거죠. 원이 있고, 자, 우리 교육과정에서만 나오는 아이는 중심이 항상 1.1대입니다.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일 때만 일단 공식을 이제 교과서에도 주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그 공식은 쓸 수 없다가 되는 거겠죠? 근데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공식도 지금 한번 쓰게 될 거예요. 네, 들어보세요.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의 공식을 외우시는 것도 좋은데 유도 과정을 볼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 과정을 기억하면 공식을 안 외워도 됩니다. 이해했죠? 태희는 본 적이 있는데, 네, 아닌가? 나랑 공수 원 안 했나? 그러니까 수학상. 수학상으로 했잖아, 예전에는. 그래요? 그럼 지금 열심히 봐야겠네요? 알았죠? 열심히 봐줄게요. 일단 먼저, 자, 우린 다 알다시피, 기울기 m짜리 공식은, y는
기울기 m짜리가 얘랑 만나고 싶어, 접하고 싶어 라고 한다 치면은 그러면 두 개가 나오게 될 건데, 그래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네. 네,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게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맞죠? 네. 이번 숙제에 접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기울기 m짜리고요. 자, 원 위의 점 공식을 하나 볼게요. a, b라는 점이 있다 치자. 점이 뭐라고? 원 위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이거죠. x 하나 대신에 x 봐봐. x가 두 개지. 그치? 두 개니까 x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x 하나 대신에 a로 바꿔주고, 자, y 두 개니까 y 하나 대신에 b로 바꾸고, r제곱입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멘트 있죠? x가 두 개니까 x 하나 대신에 a, y 하나 대신에 b. 이 멘트가 진짜 좀 중요해요. 알았죠? 단순히 외우시는 것보다 이렇게 외워주면 심화 과정에서도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원 위의 점을 할 때 단순히 애들이 이 공식은 외우지만 항상 약간 어려운 문제는 이 공식 외에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 그게 건우야? 위의 점 문제를 풀 때 공식은 썼어? 위의 점에서의 접선 문제를 쓸 때 공식은 건우가 썼단 말이야. 이 직선의 방정식의 공식이 얘예요 썼는데 여기에 약간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하나가 더 필요해.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해. 식이. 어떤 식일까? 아니에요. 그럼 이러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질문을. 괜찮아요? 일단은 어떤 식이 더 필요할까? 네, 너무 모호해요. 자, 들어보세요. 별로 모호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쌤의 특성을 알겠지만 어차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질문만 한단 말이에요. 모를 것 같은 거는 몰라도 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원 위의 점 공식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건데 직방을 구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한 관계식은 얘가 위의 점이라며. 그쵸? 얘네를 원에 대입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r제곱인 이 식 있죠? 이 식이 은근히 많이 쓰여요. 네. 아니 위의 점이라며. 그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애들이 이거를 맨날 빼먹어. 얘를 적용하면 문제가 싹 풀리는데 이걸 까먹고 식이 없어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예요.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진짜 기억해야 돼. 별표 쳤어? 알았지? 선생님이 별표 치는 건 진짜 중요한 것들이야. 웬만하면은. 알겠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심화 과정 이거죠. 원이 만약에 원이 중심이 제가 아니라면 해볼게요. 자, 이 점의 좌표를 저는 그래서 P, Q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P, Q.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x-p의 제곱, y-q의 제곱은 r제곱이야 라고 써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먼저 얘 위에 기울기 m짜리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올까요? 얘를 구해볼 참입니다. 기울기 m짜리.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이제 배워보신 적이 없다면 나는 매반 애들한테는 해주거든. 매반 애들은 일단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가 클래스가 있죠. 그쵸? 네. 건우 마찬가지예요. 그쵸? 네. 근데 건우는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래도 좀 믿으려고 하거든? 근데 태희는 절대 안 믿는 게 있어가지고, 네. 자, 보세요. 기울기 m짜리 어떻게 구할까? 구하는 과정을 볼게요. 바로 외우지 않고. 자, 보세요. 자, 쌤, 저는요, 제가 아는 거라곤 중심이 원점일 때의 그 공식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원점이 아닌데 어떡하죠? 그러면 있잖아. 원점으로 바꾸자. 봐봐. 자, 얘를 평행 이동하자. 원점으로. 그럼 봐봐. 이 친구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일 거야, 얘들아. 평행 이동했는데 반지름은 안 변할 거 아니야, 그치? 반지름은 똑같겠지? 맞지? 천천히 따라와봐. 아니, 평행 이동했으니까 반지름 안 변했지? 그럼 봐봐.
얘도 같이 평행이동 시키자, 똑같이. 그럼 얘도 여기로 와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를 통째로 이동시키면은 이거가 통째로 똑같이 이동하겠지, 그치? 나 지금 어떻게 이동했어? 왼쪽으로 P. 봐봐. X는 왼쪽으로 P, Y는 아래로 Q 이동했어? 봐봐, 이제. 그럼 얘를 먼저 구하자.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어쨌든 기울기 M도 변화가 없겠지, 그치? 기울기 M짜리 이공식 구해보자. 쌤, 얘는 구할 수 있겠어요. 중심이 원점이니까. 자, 구해보면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일걸요? 반지름 안 변하니까 얘가 일단 이런 공식이 나오겠죠? 그쵸? 맞죠? 잘 들어보세요. 얘는 내가 원하는 애가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사실 얘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에 다시 오른쪽 P, 위쪽 Q로 돌려놓으면 내가 원하는 애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는 구했잖아, 지금. 그치? 다시 쟤를 오른쪽 P, 위쪽 Q로 옮기면 되겠죠? 자, Y 마이너스 Q. 이게 이제 평행이동 XY를 PQ로 이동시킨 거죠? 자, 얘가 바로 얘의 기울기 M짜리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원래 그냥 XY니까 왜 그냥 XY 맞지? 근데 이번에는 모체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P, Y 마이너스 Q지. 그거 그대로 원래 공식에 대입하면은, 네, 중심이 원점이 아니더라도 기울기 M짜리의 접방이 나올 수 있는 거 이해하셨어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그냥 나 원점에서밖에 모르니까 원점에서의 공식을 하기 위해서 얘 원점을 잠깐 옮겨. 이 그림 전체를 옮겨. 그럼 기울기는 그대로야. 반지름도 그대로지? 근데 여기서 얘를 구해. 그런 다음에 다시 PQ만큼 옮겨. 얘가 PQ만큼 움직였으니까, 그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나올 거야. 이해했어? 이해한 거 좀 정리 한번 해보시고, 네, 이 식 한번 외우려고 해주시면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외워도 아쉬운 게 있어. 문제가 안 나와. 마플에 문제 없을 것 같아. 근데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걸 낸 적이 있는 학교들은 있어. 좀 그런 게 있다는 거. 어떤 문제로? 킬러 문제로 낸 적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 네. 많지는 않아.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이번에는 또 얘 위에 점이 있어. 얘 위에 점이 A, B라는 점이 있대. 위에 점이. 봐봐, 원래 거 위에 A, B야. 원래 거 위에 A, B라는 점에서 A, B 점에서 위에 점에서의 그 적방을 구할 건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선생님, 저는 어떤 원위의 위의 점에서의 적방을요, 중심이 원점일 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 이동시키자, 다시. 봐봐, 이번엔 이 파란색 접선을 구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이거 통째로 이동시키자. 그럼 일로 와 있겠다, 파란색 접선이. 그치? 이동 같이 했어. 잘 들어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이 점 위에서의 적방 구하면 되겠다 하면 되는데 얘도 움직였어. 왼쪽으로 P, 아래로 Q로 움직였단 말이야, 얘도 지금. 그치? 내가 이 점에서의 적방 구하긴 할 건데 이 점이 아니잖아. 움직였으니까. 그치? 움직였으니까 이 점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런 원에서 반지름은 그대로인데 중심이 원점인 원에서 이 위의 점에서의 적방을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봐봐. 구해보면, 자, x 하나 대신에 a-p x 더하기 y 하나 대신에 b-q y는 r제곱이라고 나올 거야. 얘가 누구야? 지금 구한 쟤가 누구야? 이거잖아. 그럼 다시 봐봐. 여기다 써봐. 근데 얘들아, 저걸 베껴쓰기보다는 니네가 얘를 보고, 이 점 위에서의 접방이면은, 중심 원점일 때 이 점 위에서의 접방이면 x 하나 대신에 이거, y는 이거 할 수 있잖아. 그치? 잘 들어봐. 근데 아직 내가 원하는 접선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다시 이 접방을 x로 p, y로 q 옮겨줘야 되겠지? 그럼 봐봐. 이 접방을 x로 p, y로 q 움직인다는 건 x 대신에 x-p 넣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있고
x 대신에 x-p 넣겠다는 거 아니야. x로 p 이동한다는 건. 얘는 그대로 있고 y 대신에 y-q 넣겠다는 거 아니야. 배웠지, 그치? 봐봐. 얘가 바로 내가 원하는 저 파란색의 접방인데 이거 잘 들어? 내가 어떻게 할까 외우라고 했는지 보면은 저 앞에 거 얘도 마찬가지야. 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곱해져 있다는 거죠? 그쵸? 눈이 있으면 우리 다 알 수 있죠? 얘는 지금 이렇게 곱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원의 방정식 위의 점 a, b에서의 접방이 궁금하면 똑같아요. x 하나 대신에 a, y 하나 대신에 b 넣으면 자동으로 접방이 나옵니다.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 접방 외우는 거 되게 쉬워요. 왜요? 왜요? 그냥 x 하나 대신에 a, y 하나 대신에 b 넣으면 자동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근데 뭐예요? 평행이동 시켜서 원점에서 먼저 공식으로 구한 다음에 다시 땡겨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억해야 돼요.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그쵸? 이 정도는 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얘네에다가 하나 더 할 거예요. 심화과정. 심화과정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심이 원점의 나이로 심화과정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워. 알았지? 근데 얘는 이해를 해줘야 돼. 잘 봐봐.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는데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우리가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이건 할 수 있을 거야.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접선이 나올 거야. 원밖의 점에서의 접선은 지금 나오는 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용이 왔을 때 한 번 더 할 거야. 접선을 그어보니까 접점이 자, 이 점 하나 생겼네, 이 점 하나 생겼네 라는 걸 내가 알았어. 두 개의 접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 이해하셨죠? 네, 됐죠? 근데 보세요. 일단은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제에서 얘를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밖의 점에서 원에다 접선 그으면 무조건 두 개 생기거든, 무조건 두 개 생기는데, 봐봐. 그럼 그 두 개의 접점을 이은 선은 얘는 방정식이 뭐야? 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킬러 문제 중에 꽤 있어. 얘를 구하는 방법도 지금 외울 거야. 얘도 공식이야. 이해했지?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게 될 거야. 자, 이 공식을 어떻게 구할까 궁금해. 근데 먼저 이 점을 내가 지금 이 점을 P, Q라고 할게. Q라고 할게. 밖의 점을. 그리고 봐봐. 이 위의 점을 얘는 A1, B1 얘는 A2, B2라고 할게. 원의 방정식은 당연하게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겠죠?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없을 건데, 그럼 보세요. 쌤, 그러니까 P, Q에서 접선 내리겠다는 거죠? 접선을. 근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안 되나요? 봐봐요. 이 접방을 구하고요. 그래서 그 원이랑 이 접방이랑 연립해가지고 교점 찾고요. 또 이 접방을 구해서요. 원이랑 이 직선이랑 막 그 교점 찾아가지고 구하면 두 점이 나오겠죠? 두 점 구하면 이어버리면 이제 직방 구하는 거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 벌써부터 태가 인상이 써지잖아, 그치? 이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렇게 해볼게. 자, 일단 나 이 점을 잘 몰라. 이 점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그냥 몰라. 얘 지나는 접선 공식으로 구하자. A1x 더하기 B1y는 R제곱이야. 그럼 이 접선 구한 거야, 그치? 그치? 이따 치자. 근데 봐봐. 얘가 누구 지나? P, Q를 지난다며. 그러니까 X에 P 넣고 Y에 Q 넣으면은 어쨌든 등호 성립하겠네? 그럼 A1P 더하기 B1Q는 R제곱이겠네? 요거 하나 얻었어? 이해했지? 요식을 하나 얻었고. 두 번째. 야, 이번에 나 이 접선 구해보자. 나 이 점 뭔지 모르지만 진짜 뭔지 몰라. 문제에서 안 주기도 하고 구할 수 없어?
있는데 복잡해? 봐봐. 하여튼 몰라. 이 점 A2, B2라 이름 붙였어. 얘의 접선 구해보자. 접선은 A2X, B2Y는 R제곱이야. 좋아. 근데 봐봐. 이 접선도 P, Q를 지나네? 이 접선도 P, Q를 지나니까 내가 A2P 더하기 B2Q는 R제곱이라고 했어. 근데 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 두 개의 식을 보자마자는 아니고 이걸 지그시 보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여튼 봐봐. 우리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아 몰라. 이 점 이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접방은 이게 맞잖아. 접방은 공식이 맞잖아. 그치? 접방 공식 이거 맞잖아. x1 대신에 a1, y1 대신에 b1. 여기에다가 얘가 P, Q를 지났는데 어떻게 이걸 집중을 안 하고 있어 해야 돼. 중요해. 근데 얘가 P, Q를 지났는데 그럼 이 식이 성립하겠지. 맞아. 이것도 맞아. 자 이제 이렇게 나온 두 식을 보면서 어떤 게 떠올라야 될까? 항등식? 항등식은? 뭔가 좀 이상해. 아니야, 그렇게 얘기가 대답이 안 나올 거야. 정확한 대답이 떠올리려면. 힌트를 하나 줘볼게. 힌트 하나 줘볼게. 얘들아,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 2는 0.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더하기 2는 0이라는 어떤 관계식이 두 개 있대. 얘네 보면 뭐가 떠올라? 태희가 대답해볼까? 이 두 개의 식을 보면 뭐가 떠오를까? 곧 공수원 하시니까 비슷한 게 있을 거고 공수원에 2차 방정식 들어갔으니까 이거 봐 이거 먼저 보고 힌트가 이게 진짜 맞아? 이 두 개의 식을 봤어. 뭐가 떠올라? 근이 똑같다? 좀 느낌이 이상해. 그거 말고 거는 뭐가 떠올라? 맞아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을 건데 그 두 근이 알파 베타였나 봐. 태희도 이건 이해하죠, 그쵸? 맞아, 이게 떠올라. 그런 관점으로 볼 거야. 네, 그런 관점으로 볼 거야. 태희 안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안 돼. 이거 생각해봐야 돼. 빨리 답 얘기해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얘는 이걸 보면서 그래 이게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이었나 봐. 알파 베타가 두 근이었나 봐 하면 얘를 보면 뭐가 떠올라? 걔 좀 힘든가 보다. 걔는 쉬엄쉬엄 하고 건우야 생각해봐. 잘했잖아 이거. 뭐가 떠오를까? 메커니즘이 비슷해. 문자가. 보세요. 자, 보세요. 둘을 보면 이런 게 떠오르는 거야. 아니, 쌤, 얘네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 봐봐. 얘네는 내가 지금 숫자를 대입한 거잖아, 그냥. 어떤, 1차 함수가 아니라. 함수가 아니야. 정의역 치역에다가 내가 숫자 대입한 상태잖아, 그치? 그냥 식이야, 식. 이 위에 건 함수가 맞고, 얘는 y는으로 쓸 수 있는 함수고, 얘는 지금 숫자 대입해 놓은 거잖아. 봐봐. 근데 쌤, 제가 얘 둘을 보니까 구조가 비슷해요. 너네 지금 봐봐. 얘네들 구조가 비슷하니까 이걸 떠올린 것처럼. 구조가 비슷한데 제가 보니까 이게 혹시 px 더하기 qy는 r제곱이라는 1차 함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었어? 라고 치자. 여기 어디에도 없는 함수야. 이런 함수가 있었어? 근데 혹시 이 함수가 a1, b1을 지납니다 라고 생각해 보거나 a1, b1 대입하면 진짜 성립하네? 아니면 이 함수가 a2, b2를 지납니다. a2, b2를 지납니다.
라고 생각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잠깐 봐봐. 봐봐. 이 두 개의 식이 나온 게, 집중해. 이 두 개의 식이 나온 게 얘에서 나왔고 얘에서 나온 건 알겠는데,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이 두 개를 보면서 얘한테 오고 얘한테 온 게 아니라 이런 식이 하나 있었는데, 얘한테 내가 이거 대입했더니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냐 이거지. 되잖아, 그치? 봐봐. px 플러스 qy는 r제곱이란 직선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거 대입했더니 오케이, 이거 대입했더니 오케이. 얘네 둘이 이 직선의 점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치? 봐봐. 그러니까 이 px 플러스 qy는 들어봐, 집중해야 돼. px 플러스 qy는 r제곱이란 직선은 얘랑 얘 지나는 거네? 태희야, 집중해야 돼. 봐봐. 얘랑 얘 지나는 직선 내가 구하고 있었잖아. 지금 이거라고. 알겠냐고. 다시 한번 봐봐. 정리해줄게. 앞에 봐봐. 정리하는 거 듣고 써. 봐봐. 그러니까 나는 이 접점 두 개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싶었잖아. 근데 내가 아는 건 봐봐. 내가 아는 건 꼴랑 이 점밖에 몰라. 뭐 이런, 이 점이 만약에 3,4면 나 진짜 이 점밖에 몰라.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문제가 어떻게 나와? 야, x제곱 더하기 r제곱이 4인데 봐봐. 4인데 3,4라는 밖의 점에서 접점 두 개 그었대. 그럼 접점이 이제 생길 거래, 두 개가. 그 접점 지나는 직선 구해줘. 이게 끝이야. 내가 아는 정보는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요거밖에 없는데, 잘 들어봐. 야, 그럼 일단 접점을 얘라 두고 접방을 구해보자. 각각 구해서 두 개를 따로따로. 근데 이 두 접방이 3,4를 지나니까 내가 3,4를 대입해보자. 그래서 나온 식이 얘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 있겠지, 식이. 봐봐. 야, 이게 지금 이 식이 지금 어디가 지금 무슨 1차 방정식이야? 그냥 식이야, 식. 봐봐.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3, 4 똑같단 말이야. 그럼 혹시 3x 더하기 4y라는 식이 있었는데 이런 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내가 차라리 a1, b1을 대입했다. a2, b2를 대입했다 라고 생각해봐도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럼 봐봐. 3x 더하기 4y는 4는 이 직선은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이 맞잖아. 이게 마침 내가 구하는 직선이잖아. 그치? 봐봐. 이 둘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px 더하기 qy는 4. 봐봐. 원 위의 점에서 집중해줘. 원 위의 점에서의 접방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잖아. 그치? x 하나 a로 바꾸고 y 하나 b 하나 바꾸는 거. 봐봐. 얘 원 위의 점이야? 아니지. 원 위의 점 아니지. 아닌데 얘한테 그 공식처럼 적용하면 뭐가 나온다고? 이 점에서의 두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나온다고. 진짜 외워야 돼. 중요한 거야. 태희가 중간에 안 하려고 해서 이건 좀 속상했어. 굉장히. 왜냐면 이거 이해할 수 있거든? 하기 싫어서 지금 이제 지쳐가지고 문제인 건데 아닌가? 이해했을래나? 뭔가 표정이 약간 이해하기 싫다는 표정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이건 힘들다는 표정이었는데 아니야. 이런 식 보고 이런 식 보면서 혹시 px 더하기 qy라는 직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그 직선이 이 점 지나나 보다. 오케이. 이 직선이 이 점 지나나 보다.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내가 원하는 직선이었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봐. 밖의 점인데도 위의 점 공식 적용하면 뭐가 나온다고? 이선분이 나온다고. 됐어? 이거 외우면 이건 진짜 개꿀팁이야. 차라리 앞전에 했던 그 중심이 원점이 아닌 접선들 외우는 거 있지. 걔보다 이게 훨씬 많이 쓰여, 이거는. 얘는 무조건 킬러 문제라니까? 전교에 마치는 애가 30명이 안 돼. 저 공식을 알려주는 학원도 별로 없어. 진짜 중요하다고. 근데 오늘 일찍 끝내려고 했단 말이야. 대표 문제 많이 안 풀고 태희야. 마지막에 힘내줬어야지. 이젠 됐어? 된 거야? 근데 좀 피곤해 보이긴 하는데 마음을 예쁘게 먹어야 된다니까. 20분 뒤에 발표한다니까.
지금 발표 이미 났을래나? 아니, 원래 조금 일찍 발표하기도 하잖아. 발표하면 어떻게 해? 문자가 와? 하기사 발표됐으면 친구들 난리 났겠다, 벌써, 그치? 톡, 인스타 DM하고 톡 쓰고 난리 났겠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았죠? 오늘 저희가 이거 해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집중 안 하니까 속이 상해 안 상해, 선생님이. 태희야, 선생님이 지금, 진짜로. 숙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9번까지 해오시면 되겠고요. 맞죠? 449번까지 해오시고, 근데 이러면 거의 100문제인데? 99문제잖아. 네, 여기까지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배운 한 점이고, 봐봐요. 이제 뒤에 보시면 23번의 유형 있죠? 23번 유형. 이걸 지금 풀라는 게 아니라 23번 유형이 방금 알려드린 그 공식 쓰면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기 왔을 때 449번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의고사 문제들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일단은 좀 합시다. 공수 1보다 문제가 많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수 1이 그거예요. 공수 1이 진도가 좀 더 빠르거든요. 얘는 아직 3단원인데 공수 1은 4단원 넘었잖아요. 복소수 넘어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만 합시다. 공수 1을 좀 줄여드릴게요. 공수 2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네, 잠깐 쉽시다. 태희씨, 공수 1 때는 그 집중 잘 해야 돼.